누구처럼 시청자를 기만하지 않는 유튜브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해가 떴는데 흐린 날씨죠.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 14도고요.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예보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하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논의를 거쳤는데요.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지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2개월 단기 월세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처음엔 급히 매물을 구하느라 2개월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1년 계약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낙선하면 떠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이 최소 70건을 넘었습니다. 결정이 나온 건 41건인데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3건에 그쳤습니다. 인용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은 인용이 된 행운의 사나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내 갈등과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정부의 제3금융 중심지 구상에 맞춰서 전북 혁신도시 거점 구축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자, 근데 내부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백 명 인력 배치와 수십억 대 비용이 드는 사업인데도 이사회 보고는 없었고 일부는 타당성 검토도 생략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연임 제한 논의 속에 정부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쨌든 정부 눈치 봐서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약간 효능감 있는 정부의 단면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바라보며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요,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22에서 27.5%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시장 여건과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해서 당장 도입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래요. 5천만 원 넘으면은 뭐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네요.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아직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괜히 오늘 띄우나요?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이른바 맞학폭 전략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폭 행정소송은 169건으로 2년 전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 소송 148건 중에 78.7%는 징계 수위가 낮거나 무효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조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 맞학폭 참 골치 아프고 좀 슬픈 단면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제는 TV 뉴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t's on life support. Who say they are worried the country may not be prepared to deal with.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끝낼 단순한 계획이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의 이 발언을 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옵션의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무호의 아래쪽 뒤편엔 폭 5m, 깊이 7m의 구멍이 뚫렸고 외부 철판은 찢기고 뒤틀렸습니다. CCTV엔 해수면에서 1m가량 떨어진 평형수 탱크에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외부에서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게 분명해지자 청와대는 강력 규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청와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갈 거라며 이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 등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일단 공격 방법이나 훼손 범위를 고려할 때 탄도 중량 50kg 안팎의 자폭 드론이 연이어 덮치는 이른바 더블택 공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